세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는데 A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먼저 이것부터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실 때 이게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그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A 접점, 그 다음에 B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 접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 접점은 A, B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의 접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꽤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게 A, B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A 접점, B 접점만 확실히 구별하시면 되고, A 접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시, 그러니까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는 접점이 있어요. 상시 개방이. 평상시에는 접점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까지. 끊어져 있다가 이 접점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동작을 시킬 거 아니에요.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같은 거 문 열면 불 켜지고 문 닫으면 꺼지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계적 접점이라고 하는데 기계적 접점들도 있고 또는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솔레노이드 그러니까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접점을 그 전기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석에 그때부터 자화가 돼서 그때부터 자석이잖아요. 그럼 이제 접점의 철편을 딱 당겨준다고요. 잡아당겨준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접점의 동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평상시에 열려있는 모든 접점들을 다 그냥 A 접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B 접점의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반대로 되죠? 상시 폐로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접점이 닫아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누르든 어떻게든 여기를 동작을 시키면 그때 접점이 열려요. 끊어져요. 근데 이제 요거를 도면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세워서 접점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접점부이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가동 접점,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요. 접점이.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은 A 접점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보셔야 돼요. 이 접점이 저 오른쪽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 이것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A 접점은 우측에, B 접점은 왼쪽에 위치를 해요. 보통은 B 접점이 평상시에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제대로 된 회로도를 보게 되면 붙여서 그려놔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걸 붙여서 그리기도 하지만 이게 떨어뜨려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가지고 이걸 구별하시면 안 돼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 바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눕혀서 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세로를 눕혀서 그릴 때는 A 접점은 위로 그려요. 그리고 B 접점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음양에서 A 접점이 그러니까 양이에요. 양. 보통 오른쪽 왼쪽에서 보통 오른쪽을 양으로 크기를 하죠. 네,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에서는 위쪽을 양 우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좌측 왼쪽 그다음에 아래쪽 이쪽이 B 접점. 자, 그래서 일단은 접점의 종류는 A, B. 이것도 빨리빨리 도면을 보시면서, 얘는 평상시에 붙어 있고, 얘는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 동작을 시키면 이제 반대로 되겠죠. 그것부터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핀 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져요. 다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을 동작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 방식. 그러니까 접점이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요.
동작 방식에 의한 분류가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일단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A 접점. 그럼 A 접점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침이 하나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이 하나. A 접점 이렇게 되고 B 접점은 B 접점이 왼쪽에 있겠죠? B 접점. 그리고 역시 침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이에요, 푸시 버튼. 사람이 손으로 누르는 버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누르면 접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이걸 눌러서. 이게 이제 푸시 버튼이라고 하고 이제 그 수동 조작 접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푸시 버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약도를 줄 때는 푸시, 피어, 버튼, 그래서 PB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요. 시커스 도면상에서. 자, 그래서 푸시 버튼이고 이 푸시 버튼 요거 뜯어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 보면 단자가 뒷부분을 보면 4개가 있어요. 푸시 버튼이. 이 단자 4개가 뭐냐면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이걸 속에다가 넣고 계시라고요.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접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철편, 금속 판이 이렇게 돼서 이게 케이스를 덮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부에. 완전히 외부에 케이스가 있죠. 그래 놓고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이 들어가서 이 스프링이 평상시 이 스프링이 쭉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다고요. 평상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요거하고 요거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리고 요게 바깥으로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고 얘는 이제 바가 이렇게 돼서 이 케이스 바깥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밖에서 보이는 버튼, 이제 누르는 버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던 이 금속 판이 누르니까는 저쪽으로 쭉 스프링을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붙겠죠. 여기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접점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기다가 회로를 연결을 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전원 하나 넣고, 여기에 램프를 하나, 전구 하나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럼 얘는 평상시에는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꺼지겠죠. 반대로 이쪽으로. 이쪽에다 똑같은 회로를 만들어 놓어요. 이렇게. 전구 하나 이렇게 걸어서. 얘는 평상시에는 꺼져 있겠죠. 근데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켜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접점? A 접점. 얘는요? B 접점.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쓸 수 있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단자 4개가 여러분이 보시는 요 단자 4개라고 해요. 한쪽은 이렇게 이제 지금 얘는 파란색 쪽이 여기가 A 접점 사이. 여기라고 해요. 이렇게가 파란색 쪽. 그리고 여기가 B 접점 쪽이 위에 빨간색 쪽 단자를 사용하도록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푸시버튼 구조가 이렇습니다. 푸시버튼 구조가 A 접점만 사용할 거면 여기만 쓰면 되겠죠. 이쪽만. B 접점만 쓸 거면 여기를.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걸 따로 써요. 그냥 이거 하나 쓰든지 이쪽 쓰든지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시퀀스 실제 회로도상에서는 4개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버튼에서. 여튼 여러분들은 그냥 따로따로 A 접점 선택해서 쓰게 된다고. 그러니까 단자를 도면상에 A 접점만 쓰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여기다 단자 잠깐 실수해서 여기다 연결한다?
그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동작이 제대로 안 될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자, 그리고 단자 위치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푸시 버튼 열어놓고요. 푸시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렸던 저거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워서 그린 거. 자, 물론 A 접점, B 접점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렇게 생긴.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순시 접점이라고 해요. 순시 접점입니다. 순시 접점. 그런데 이 순시 접점은 어디에 쓰이냐면 이건 사실상은 릴레이 접점이죠. 릴레이 접점이에요. 릴레이 접점. 자, 그러면 이 릴레이 접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실제 도면상. 이 릴레이 접점이 뭐냐면, 자, 릴레이 접점, 릴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심이에요, 철심. 철심에, 이렇게 해서 코일 감겨 있다고 해요. 철심에 코일 감긴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선자석. 선자석이요. 이 트리코일이라고 합니다. 트리코일이 있고요. 여기 앞쪽하고 뒤쪽에 앞뒤로 자, 이렇게 단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가동 접점이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철판에다가 구리 접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근데 그걸 일단 뭐 작은 접점이니까 생략을 하고 이게 철판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에 뭐가 걸려있냐면 역시 똑같이 스프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B접점인 거죠. 상시. 반대로 이제 이쪽이 A접점일 텐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기다가 뭐 직류 방식도 있고 교류 방식도 있어요. 이 전자석을 여자시키는 건 전원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죠. 자화가 되죠? 전자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철판에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쪽으로 쭉 당겨간다고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붙겠죠. 이쪽에 붙어있던 놈이 이쪽으로 가서 착 붙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 무슨 접점? B접점. 이쪽은 무슨 접점이요? A접점. 사람이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기적인 신호로 동작을 시킨다고요. 전원을 투입해서. 어디에? 트리코일 쪽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표준 제품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표준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가요. 그러니까 릴레이 자체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 A접점하고 B접점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요. 제가 연결한 게 아니라 표준 제품 자체에 릴레이는 케이스가 여기까지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고 있다고요. 투명한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 속은 못 건드려요. 만들 때 이미 연결돼서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릴레이 만들어진 거 사다 쓰는 거고. 근데 여기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 케이스 바깥으로 단자가 이렇게 나와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전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동작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 단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슨 접점이 된다고요? A접점. 그리고 이 단자랑 여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B접점인데, 잘 보세요. 이 단자는 A접점을 사용할 때도 써야 되는 단자고, B접점을 사용할 때도 써야 되는 단자죠. 그래서 얘를 공통단자라고 합니다. A, B의 공통.
공통으로 쓰는 단자예요. 근데 이게 번호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KS 규격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은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밖에 못 쓰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그 제품, 보면은, 이 A 접점하고 B 접점들이 두 개씩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A 접점 두 개를 쓴다든지, B 접점 두 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니면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A 접점 두 개 쓸 때 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요 단자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단자요.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든 단자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이제 철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철판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철판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겹쳐 있어요. 안 보일까봐 전 이렇게 그린 거고. 그리고 가운데에 나사가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나사가. 그러니까 금속판 두 장이 어떻게 해요? 이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하면서 금속판 두 장이 살짝 벌어졌다가 덮다가 한다고요. 이렇게 벌리고 나서 뭘 빼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선을 빼야죠. 그리고 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누르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전선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한 가닥이 이쪽으로 하네요. 이쪽으로 전선이 한 가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이 전선이 두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넣고 딱 조이면 꽉 늘겠죠. 세 가닥 넣고 싶다고 여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더 넣었어요. 이거 딱 보이면 그냥 탈락입니다. 모든 단자는 최대 두 가닥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넣든지 두 개 넣든지 두 개를 넣든지. 자, 그래서 A 접점 두 개 쓰고 싶다고 해서 이게 두 개를 여기다가 접점 두 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단자가 두 가닥 이상을 못 넣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이것이요. 두 개밖에 못 넣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A 접점은 한 번 쓰면 이 접점은 두 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겹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개가 있으려면 이 세트가 이 A, B 접점 이 세트가 그대로 복사된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복사된 게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그러니까 단자도 두 개가 나와. 공통 단자도 두 개. 요 단자도 두 개. 요 단자도 두 개. 2층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2층으로 여기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칠판에. 그러니까 원래는 위에 겹쳐 있는 걸 그냥 보기 편하게 저는 옆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겹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 요거를 한 세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내부에 똑같은 구조로 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평상시에 이쪽에 붙어 있겠죠? 그러다가 전원이 들어오면 얘도 쭉 가서 이쪽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단자 몇 개인가요? 딱 봐도 바깥으로 나와 있는 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사용하는 릴레이는 8핀 릴레이라고 해요. 이 8개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요. 금속 단자. 그래서 8핀. 참고로 기능장 같은 거 볼 때는 이런 세트가 4개가 들어갑니다. 4개가.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핀 되겠어요? 3개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5핀짜리 릴레이가 있어요. 5핀짜리. 근데 걔는 접점이 하나. A 접점, B 접점. 이 세트가 딱 한 세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5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게 8핀. 그 다음에 11핀이 있어요. 3개가 늘어나니까 8에서. 11핀. 그 다음에 14핀. 이렇게 된다고. 이게 3개씩 늘어난다고. 릴레이를 보면. 이 세트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데 이게, 이 핀마다 번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단자, 고유한 단자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은 그냥 보세요. 8핀이니까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단자 번호가.
이게 고유한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8핀 릴레이는 2번, 그 다음에 8번. 2번, 7번. 2번, 7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원이 투입돼야 되는 단자입니다. 2번, 7번. 그 다음에 이 공통단자예요. 네, 공통단자가 1번이 하나 쓰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이 하나 씁니다. 공통단자가 18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18번. 그 다음에 이제 A 접점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1번, 여기랑 써야 되죠? 네, 여기에 3번 단자예요. 공통 1번에 연결된 A 접점이 3번입니다. 그리고 1번에 연결된 B 접점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처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시험 보러 가면은 보면 이게 이 내부 배치도에 핀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핀 번호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책에도 보면 있고. 그런데 그거 보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는 게. 핀 번호 보고 잘 하시다가 가끔 한 번씩 순간적으로 잘못 봐가지고 번호를 잘못 마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서 해버려도 하셔야 돼요. 외워서 하셔야 실수를 안 해요. 시험 보러 가서. 13, 그 다음에 14가 B접점이고요. 홀수면 A접점이에요. 홀수 같으면. 그리고 홀짝이 바뀌면 B접점입니다. 릴레이는. 그 다음에 8번 쓴다고 했죠? 네, 8, 6, A접점이에요. 짝수 이렇게 해서. 공통이 8번이니까. 그 다음에 홀짝이 바뀌면 이거 5번이면 8번, 5번을 쓰면 B접점이 됩니다. 14번을 쓰면 B접점이 돼요.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신호 넣어가지고 램프도 불도 켜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접점 가지고 켜겠죠. 여기다가 걸어서 램프를. 불도 켜면서 그 하나만 켤 거면 그냥 13을 쓰든가 8, 6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근데 램프도 켜지면서 부저도 울리게 하겠다. 그러면 A접점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전원을 넣었을 때 램프도 켜주면서 부저도 빽 하고 울리게. 그때는 요 13도 써야 되고 86도 쓰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세트짜리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8핀 릴레이라고 해요. 8핀 릴레이. 그 안에 들어있는 AB 접점 핀 번호 외워 두셔야 되고 2번, 7번이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번호가 고정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규격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8핀 릴레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먼저 보시던 분들이 이게 이제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어판인데 여러분 만들어야 돼. 제어판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소켓이라고 해요.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작은 소켓이 있고요. 작은 소켓이 있고 이렇게 큰 게 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들이 구멍이 8개가 뚫려 있어요. 8개가 뚫려 있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소켓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얘 좀 큰 게 있죠. 얘는 12핀입니다. 12핀. 일단 오늘은 8핀짜리만 좀 먼저 스틸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8핀, 12핀 한꺼번에 알려드리는데 막 머릿속에서 뒤집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8핀만 좀 알려드릴 겁니다. 8핀만. 자, 이제 조금 전에 소켓을 보셨잖아요. 이 8핀을 꽂아 쓰는 소켓. 소켓이 어떻게 생겼냐면, 8핀. 8핀인데 릴레이예요. 8핀 릴레이. 보통 이제 시퀀스상의 기호를 쓸 때는 X라고 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기호까지도 그냥 외우고 계세요. 다 X로 나오니까. 근데 8핀 릴레이를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8핀 릴레이를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두 개니까 별개로. 네, 그래서 X1 그런 경우라면
X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뭐 3개, 4개 쓰면 뭐 X3, X4 이렇게 쓰겠죠. 여기 이제 8핀 릴레이 기호는 이제 보통 이렇게 쓰고요. 넣으시고. 이게 8핀 소켓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거. 8핀 소켓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8핀이니까 단자가 이렇게 4개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셨듯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보면 위에 단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밑에 4개 이렇게 돼 있다고요. 4개.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하나, 둘, 구멍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딱 찍혀 있죠. 근데 이게 요 겉에 보이는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의 케이스를 이걸 다 뜯어내면요, 이 속이 보이는데 요 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거 없어요. 이 8개의 요 소켓에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 안으로 가가지고 불이 다 동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기 나사가 있고 이게 8개가 요렇게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 얘는 여기, 그리고 밑에 4개는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선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단자요. 다 단자로 돼 있어요. 여기가 선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뚫어주면 결국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게 있는데 8핀하고 11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번호가 있어요. 이 단자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켓에서는 여기가 1번입니다. 1번으로 여기 동그랗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핀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켓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뺑 도는 거예요. 번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전원이 몇 번이라고요? 2번, 7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 선을 연결해서 여기에 전원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2번, 7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몇 번이에요? 1번. 그죠? 보시면 8핀 릴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얘네들 있잖아요. 이 8개가 이렇게 금속 핀으로 해가지고 8개가 돌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 소켓에다가 여기다가 8핀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꽂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 핀이, 그러니까 이 내부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구조들이 이렇게 이 속에 지금 투명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보면 트리코일도 있고 철판도 있고 그래요. 안에 보시면 실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스프링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 그려드렸던 그림.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접점을 붙고 떨어뜨리고 한다고요. 그거 이제 핀으로 이제 바깥으로 다 뽑아놓은 거죠. 동그랗게. 꽂으면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되게.
또 우리는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회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단자를 사용하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전원, 그 다음에 여기 18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번이 무슨 단자? 네, 공통단자. AB의 공통단자. 그러니까 여기를 공통으로 해서 여기랑 쓰면 무슨 접점이 되는 거예요? 1, 3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A 접점. 그리고 이렇게 되면 B 접점인 거죠. 그래서 A, B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8번 공통단자죠. 공통단자로 해서 벌어지면 86이니까 A, B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접점들이 쓰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은 번호가 왜 이렇게 마킹이 됐는지가 나름대로 대칭을 잘 맞춰가지고 해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번호는 1, 2, 3, 4, 5, 7, 8. 전원, 공통단자. 벌어주면 A, 안으로 모여주면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릴레이. 그래서 외우세요. 어떻게? 전원 단자 그러면 몇 번 몇 번? 7. 네, 2번 7번. 자, 그 다음에 A 접점 그러면은 몇 번 몇 번이야? 13, 8, 네, 전화번호처럼 13 86에 1386. 홀수 짝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B 접점이면 네, 1486.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외우세요. 1386에 1486. 그리고 이렇게 1번은 AB 공통, 8번이 AB 공통, 또 다른 세팅.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6, 1485, 전원단자 2번, 7번.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역시 8핀이에요. 이 8핀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핀을 쓰는데, 8핀 타이머가 있습니다. 얘가 무슨 접점이야? 순시 접점이라는 거죠. 네. 이 접점들이 이렇게 생긴 순시 접점이에요. 그 순시할 때 순자가 뭐냐? 동시에라고 하는 한자예요. 네,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이라고요. 한자로. 그래서 뭐와 동시에냐? 전원에 신호가 들어가는 것, 전원이 투입된 것과 동시에 이 접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원 신호 딱 들어가면 입력 신호 주면 그냥 냅다 동작한다고 이 접점들은 AB가. 그때 이제 우리가 회로를 만들다 보면 버튼 누르고 나서 바로 동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버튼 누르면 예를 들면 한 10초 뒤에 좀 동작해가지고 어디 시험폭탄 설치하는데 누르면 터지면 설치하는 사람도 죽어야 되잖아요, 같이. 네, 누르면 한 30초 뒤에 동작을 한다든지 시간을 좀 조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타이머겠죠? 타이머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전원 투입되고 나서 이거 잡아가지고 뭐 10초 뒤에 동작하게 하든지 뭐 50초 뒤에 동작을 하게 하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이머인데 이게 보면 훨씬 커 보이죠? 근데 껍데기만 큰 거고 뜯어보면 똑같아요. 이 내부가. 조그마한 전자기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를 보면 보세요. 이거 크기가 달라 보이시나요? 이 핀 크기가. 똑같은 단자에 똑같은 거 소켓은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은 걸 씁니다. 시험장에 가도 이 소켓을 보고서는 이게 뭔지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얘도 릴레이도 여기다가 꽂아서 쓸 거고 정확히 꽂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 8핀 타이머를 꽂아도 정확히 꽂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용을 해요. 당연히 핀 번호 어떻게 써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한꺼번에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네, 8핀 타이머. 이제, 얘도 요건 안 그릴게요. 요것만 쓸게요. 똑같으니까.
얘도 전원이 몇 번 몇 번? 네, 2번, 7번 똑같습니다. 전원이 2, 7 똑같고 그 다음에 A 접점 얘도 A 접점 있어요. 자, A 접점 몇 번 몇 번? 1, 3 네, 8, 6 그 다음 B 접점은요? 네, B 접점은 1, 4 8, 5 그냥 똑같이 외우시면 돼요. 참고로 사실은 얘가 이 일사는 사실은 없어요. 쓰지 않습니다. 타이머에 일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표준 제품이. 그런데 이제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외우세요. 외우는 거. 그러면 어차피 얘는 실제 표준 규격에 얘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으니까 시험 보는 18개 도면에는 틀린 도면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나오겠죠. 도면상.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우기나 힘들지.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이래가지고. 외우는 건 똑같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타이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면은 30초 뒤에 동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푸시 버튼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에서 사용하는 이 푸시 버튼은요, 누르면 동작을 해요. 접점이. 근데, 보세요. 손 띄면 어떻게 돼요? 턴아웃. 이게 복귀가 자동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눌러서 30초 뒤에 켜져야 되는데, 보세요. 30초 뒤에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접점이. 설정 시간에 30초 맞춰놓으면. 이거 30초 동안 누르고 있을 거예요. 손을 띄면은 타이머 쪽에 들어간 게 전원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30초고 뭐고 없잖아요. 이미 전원이 끊겼는데. 30초 동안 뭘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전원이 들어왔다는 거를. 그거 이제 자기유지라고 하는데, 자기유지는 타이머 접점으로 안 되고, 얘가 사용돼야 돼요. 왜냐면 누르자마자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작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유지는 얘가 해주게 돼 있어요. 이 순시 접점. 뭔 소리냐면, 타이머라고 해서 30초 뒤에 동작하는 접점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유지를 해주기 위한 순시 접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이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8번, 5번 쪽 있죠. 이게 한시 접점이에요. 한시.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요. 한정된 또는 정한 시간 뒤에 동작하는 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얘예요. 근데 앞에 얘들은 뭐냐? 얘는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건데, 이 1, 3이 뭐냐?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순시 접점이에요. 순시 접점. 이거는 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1, 3번은 얘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타이머. 기본적으로 번호는 똑같이 외우시면 되되, 여기서는 둘 다 순시입니다. 릴레이는. 순시 접점만 있는 게 릴레이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타이머니까 타이머 접점이 있어야 되겠죠. 한시 접점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시간 뒤에 동작하는 접점. 근데 이게 얘도 기호가 이렇게 생겼고 순시도 이렇게 생겼으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점의 그림이 좀 다릅니다. 얘는 순시라고 했으니까 접점 기호가 어떻게 그려져요? 주로 세로로 세워서 그리는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요 A 접점도 있고 B 접점도 있어요. 이렇게 가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다가 이렇게 삼각 뿔난 거, 이렇게 가시가 붙은 거 이거 보면 아 얘는 전기적인 신호를 받고 일정한 시간 뒤에 동작하는 접점이구나. 이게 한시 접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A 접점만 있는 게 아니고 B 접점도 같이 있습니다. 가시의 방향은 같아요. 이렇게 30초 맞춰놓으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전원 딱 들어가면 바로 듣는 게 아니라 A 접점이니까 30초 기다렸다 붙고 반대로 그 동시에 B 접점은요? 전원 들어가면 원래 B 접점이 냅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떨어진다고요. 30초 동안
30초 있다가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얘는 붙으면서 얘는 같이 떨어져 버려요. 30초 뒤에. 이렇게 해서 A, B 접점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대신에 정확히 A인지 B인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지 이 왼쪽에 붙었는지 이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A, B가 구별이 돼야 어떻게 되겠어요? 핀 번호가. 정확히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A인지 B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빨리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A 접점 핀 번호 쓸 건지 B 접점 핀 번호 쓸 건지 빨리빨리 정하셔야 된다고. 이거 하는데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핀 번호는 빨리 하고서 한 5분에서 뭐 5분에서 한 10분 사이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핀 번호 실수하면 그냥 물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 핀 번호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8핀 타이머. 타이머니까 기호는 어떻게 쓰겠어요? 타이머의 T. 타이머가 하나 쓰이는 회로도 있고요. 18개 중에는 공개되면 2개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타이머인지, 어떤 건 10초 뒤에 동작해야 되고, 어떤 건 뭐 20초 뒤에 동작해야 되고, 2개가 쓰인다고요.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T1, T2 해가지고 구별을 시킵니다. 키스 더 있으면 T3, T4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2개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8핀 쓰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자, 8핀 플레이커 릴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플레이커. 제가 아까 8핀 타이머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생겼죠? 그럼 8핀 플리커 어떻게 생겼냐?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시간 정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는 구분 못하고, 저희도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를 봐야 이게 플리커인지 타이머인지 안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어차피 8핀 소켓에다 꽂아서 쓰는 거예요. 이제 회로에 따라서는 이 8핀 소켓 4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8핀 소켓이지만 여기다가 뭐 릴레이 꽂고 여기다가는 뭐 플리커 릴레이 꽂고 여기다가는 타이머 꽂고 여기다가는 하나가 더 있거든요. 8핀짜리가 플로우 트레스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그걸 꽂아서 4개 소켓만 똑같지 다른 기구가 다 꽂힌다고요. 다른 기구가. 그래서 8핀 그다음 플리커 얘도 전원 몇 번이겠어요? 2번. 네, 똑같다. 2번 7번 7전원에 A 접점 1386 그리고 그 다음에 B 접점 148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리커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없어요. 순실 아래 안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뭐 얘는 왜 안 쓰고 얘만 안 쓰고 얘는 있어요. 얘는 둘 다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더 헷갈리기만 한다고요. 이거 똑같이 외우시라고요. 단 여기는 순실 뭐 없겠지만 그리고 이쪽에 한실. 그런데 이 플리커라는 게 뭐냐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테고 옛날 형광등 요즘에도 있나요? 옛날 형광등 보면 스위치 딱 올리면 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켜지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걸 플리커라고 그래요. 깜빡이. 예, 여기 깜빡이라고 깜빡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회로에서 부저 같은 게 그냥 삑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 삑삑삑삑 이렇게 껐다 켜졌다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삑삑거리면서. 램프가 꺼졌다 깜빡깜빡하게. 네, 그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플리커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한시예요. 한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시 있다는 얘기. 가시 있는 점.
물론 AB 접점 다 있고요. 근데 가시가 타이머하고는 좀 다릅니다. 깜빡깜빡 이렇게 돼서 얘는 가시가 양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물론 A 접점도 있고 얘도 B 접점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부저 달아놓고 부저 여기다가는 램프를 달아놓으면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저하고 램프가 탁 켜지면서 부저는 꺼지고 조금 있다가 바뀌는 거예요. 부저가 삐 울리면서 램프는 꺼지고. 그러니까 각각 보면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고 부저는 삑삑삑삑 거리는데 이게 서로 교차로 움직인다고요. 이게 같이 움직이니까. 플리커 하나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어쨌든 가시가 있죠? 자, 그러니까 가시가 하나든 두 개든 가시 있는 접점은 무조건 공통단자 몇 번에서 써야 돼요? 8번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서 접점인데 가시가 있어요. 얘 1번 썼다가 난리 납니다. 반드시 가시가 있는 건 8번 쪽에서 쓰셔야 돼요. 8번 쪽에서. 가시 없는 건 1번 쪽에서. 릴레이는 어차피 순시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써도 상관없습니다. 릴레이 쓸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긴 해요. 나중에 이제 그건 핀번호 마킹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핀이 하나가 더 있어요. 8핀을 쓰는 게. 8핀, 기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플리커 릴레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플리커는 P가 아닙니다. F예요, F. 플리커. 릴레이의 약자가, 맨 앞자가 릴레이가 R입니다. 그래서 FR. 이라고 써요, 기호를 쓸 때. FR. 자, 그 다음에 8핀. 네, FLS라고 하는 것입니다. FLS. 플로트레스. 플로트레스 스위치. 이렇게 그러는데, 기어는 플로트의 앞자가 역시 F. 그 다음에 레스의 L. 그 다음에 스위치의 S. 그래서 FLS 됐습니다, 기호가. 근데 나중에요, 이게 FR하고 FLS는 이게 분명히 FR인데 FLS 번호 갖다 쓰시고 FLS에다가 FR 번호 갖다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 연결할 때. 이 선 연결할 때 얘기해요. FLS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플로트가 뭐예요? 여기 양변기에 보면은 누르면 물 쫙 빠지죠. 근데 다 차면 어떻게 되는지 물이 거기 양변기에 꽉 차면 물 닫아버리죠. 그죠? 그게 플로트라고 하거든요. 플로트. 불에 같은 거. 플로트. 근데 이거 옛날에는 저 급수 탱크나 배수 탱크에 저 옥상에 가면 막 물 받아놓고서는 밑으로 그냥 높이에 의해서 물을 쏟잖아요. 물을 이제 아래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아파트 나가고 빌딩 같은데. 거기에 이제 물탱크에 수위 조절하는 게 이 플로트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플로트가 이 레스가 뭐예요? 없다고요. 플로트가 없고 전극이 박혀 있어요. 전극봉이. 금속 전극봉을 박아가지고 그 전극봉이 그러니까 전극이 하나는 깊게 하나는 낮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탱크 속에.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여기까지만 차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이제 여기에 회로가 구성되거든요. 이쪽에. 근데 물이 여기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땅 차면 상단까지 여기하고 여기가 물에 의해서 물이 여기까지 차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회로를 연결시키거든요. 물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접점을 붙이고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펌프를 껐다 틀었다 이렇게 한다고요. 물 조절, 물 수위 조절하려고. 그래서 플로트레스라고 해요. 플로트가 없이 전극봉을 이용한 형태. 그런데 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구조가 달라요. 이런 전극을 연결해야 되는 단자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이 앞에까지하고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번호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요. 이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18개의 도면이 있다고 했죠. 그게 9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10번부터 18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보면은 이 플로우 트레스가 나오고요. 9번부터 10번에서 18번은 플로우 트레스가 안 나와요. 그걸 무게 어떤 게 걸리는지는 그냥 날짜 따라서 다릅니다. 시험 날짜에 따라서. 자,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서 번호가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도면에서 알려드리는 게 편해요. 도면에서 보면 제가 한 번만 알려드리면 이 번호는 안 잊어먹어요. 쉽게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때 요거는 알려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탈핀은 다 했거든요. 여기 보면 탈핀이 네, 4개, 4개가 들어가 있고 12핀이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2개는 똑같은 거고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2가지 12핀짜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 12핀짜리 하셔야 돼요. 망한 거죠. 그래서 네,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핀 거로.